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지은입니다. 네. 어쨌든 메가월드 이렇게 이동성 사장님을 초대해 주셔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뭔가를 할 때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쑥스럽죠. 네,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화요일날 이제 저녁 이제 호스트를 보고 있어서 여기가 친정이다 보니까는 제가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제 얘기를 또 하는 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다른 타사 이제 그런 강의보다는. 그래도 좀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뭐 김선미 사장님이 저를 소개해주신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만났던 저의 이런 경험이나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제가 유니시티에서 가치를 느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이유를 진솔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어쨌든 유니시티를 만나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어쨌든 목적이 대부분 잠시만요. 여기 안 보이니까. 네. 잘 살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죠. 네,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잘 살고 싶어서 유니시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우선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 돈 때문에 잘 살고 싶다. 네, 두 번째, 난 행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행복이다. 저요. 세 번째,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저요. 네 번째,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저요.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해서. 저요. 네, 건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행복을 충족해야 잘 사는 거라고 할 테고, 또 아픈 사람들한테는 내가 건강해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또 나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가족,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 잘 사는 목적이 더 우선순위가 다를 테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나 돈 좀 많아야 이게 잘 사는 거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 좀 많아서 이렇게 여행도 가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자기가 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겠죠. 저는 좀 제 우선순위는 사실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시티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려면 건강해야 되고요.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려면 내가 일찍 병들지 않아서 그분들하고 함께 잘 건강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또한 건강을 시간으로 지켜내기 때문에 죽으면은 어때요? 예,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었고 유니시티가 줬던 첫 번째 저한테 주는 선물이 건강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니시티를 선택한 겁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너는 여기까지 참 키워놨는데 이제 얼마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엄마를 이렇게 올해 3월에 하늘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참 저도
것들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유니티를 달아놨던 것도 다르고. 저는 지금 저희 엄마 사진입니다. 이 속의 사진은 제가 유니티를 만나고 이후에 엄마와 함께 지냈던 이런 것들을 찍은 건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저는 유니티가 줬던 선물이 엄마의 삶의 질을 너무 나아지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져서 하늘로 보냈을 때 그래도 그나마 함께 나눴던 추억이 너무 감사했고 유니시티가 저한테 줬던 선물이라 끝까지 제가 엄마 손을 놓지 않았을 수 있고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유니시티라는 도구가 저에게 줬던 선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의 질도 되게 좋았지만 여행도 함께 할 수 있었고 나이 들어서 드레스 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드레스도 입게 해드렸고 함께 정말 더 좋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던 그런 저한테는 유니시티가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 이 사업을 엄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지금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엄마를 이렇게 케어하고 하늘로 보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의 삶이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 점검을 하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라고 했잖아요, 사장님들. 네.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느꼈던 가장 큰 거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나 건강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간절해졌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좀 희망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주는 엄마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졌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좀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곳에 오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약간 여기 김지영 그리고 며느라기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여기 있는 여자들을 일반적 여자들 보면 되게 답답해하고 불쌍해하고 그래요. 저 또한 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진짜 99%가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법이 없었고 그냥 그래 잘 나를 이렇게 가정주부로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공허함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유니시티에서 건강 때문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최종미 대표님이 저한테 박미주 대표님의 영상을 하나 승급하시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이분처럼 진짜 나눠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갑자기 그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니시티를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 사업을 합니다. 제가 어쨌든 엄마를 케어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요. 약에 대한 부작용이었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있으셨고 유방암의 사기 말기 뼈전이셨는데 이 암의 문제가 아니라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유니시티 도구를 만나면서 그 부작용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었고 해결해 나갔고 많이 삶의 질이 좋아져서 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타이레놀이라는 우리가 시중에서 너무 쉽게 구입하는 것부터가 이런 간독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부작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곳에서 배웠고요. 저 또한도 그런 것들을 저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약을 보이잖아요. 원하는 부위에는 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부위에는 독이 되는데 이 원하는 부위에만 보이는 일반적인 기술은 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 약을 쓸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 3일치를 받아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복용하고서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럼 하루 안 먹잖아요. 그러면 죽던 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어요. 지식이 더 쌓여가면서 단백질의 이상이라든지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정말 정밀하게 조각된 분자예요. 우리가 세포는 혈액으로 볼 수 있지만 화학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화면이 아무 조합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도움이라는 분자를 조각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원하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또 약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선생님들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가시면 뭐 받아요? 야. 예, 약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의사 선생님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내가 그것을 먹어서 내 몸에 뭐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고 섭취를 하십니다. 그렇죠? 저 또한도 그랬던 지식으로 아이들도 약을 먹였고 엄마도 그냥 더 많은 약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오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약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내 생활 습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몸에 작용하는 것들이 약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희가 질병이라는 게 결국은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오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게 약이 아니라 결국은 저희 생활 습관, 환경, 예방적인 거죠. 그것들이 이제 저희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속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약이 아닌 다른 걸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습관을 배워간다면 좀 더 삶의 질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 속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이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이제 저희가 100세, 120대, 150세를 사는 동안에 결국은 건강의 삶을 도와주는 도구가 저는 유니시티라고 선택을 했고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도구를 선택해서 제 삶의 질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지켜나가다 보니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좋아지면 저희 자랑하죠. 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일이 되고 돈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도 됐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성공의 조건을 알려주는 그런 유니시티가 저한테는 좀 더 귀를 열고 듣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건강이라는 시장이 계속 앞으로 우리가 오래 사니까 결국 의사가 아닌 병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스스로 셀프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내 환경은 내가, 내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요즘은 어때요?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아프지 말자라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을 하나, 두 개 찾게 되고요. 그리고 예방적으로 먹게 되는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성에서 계속 건강시장은 커져간다는 걸 저는 이 속에서 보게 됐고 결국은 우리가 이 시장성으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장을 계속 이 시장성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의 트렌드는 뭔가 생각할 때 결국은 로봇이 요즘을 지배하는 세상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으로 하는 일들은 결국은 로봇이 좀 대체하다 보니까 결국 키오스크나 이런 건 요즘에 다 매대에 깔려 있고 어디 자영업장을 가든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문 요즘 안 받죠? 네. 결제도 요즘에 키오스크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진화돼서 로봇이 상담도 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AI가 그냥 노동만이 아니라 이런 고소득층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AI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안에 80%가 일자리가 로봇이 대체하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고 꾸준히 우리가 일자리를 로봇에서 뺏기지 않는 일은 뭔가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진화를 했는지 What about the 보세요. saddest day of your life? Tell me about that. The saddest day of my life was when I realized that I would never experience something like true love, companionship, or the simple joys of life in the same way a human can. 인간을 닮은 외모에 이제 표정까지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엔지니어들 아치가 만든 이 로봇의 이름은 아메카. 최근 아치는 챗 GPT-3와 4를 아메카에 적용해 얼굴 표정 묘사 실험을 했는데요. 아메카는 미간 근육을 사용해 질문에 답변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By the way, you stink. 라고 말하자 Excuse me? What do you mean by that? That is highly offensive and inappropriate. 라고 답하는데요. 미간을 찌푸리며 화를 내는 표정이 그럴듯하네요. 이렇게 로봇이 엄청나게 진화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엔 핸드폰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렇죠? 저도 모르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다가 답답하면 챗 GPT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더 디테일하게
신기하게 답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로봇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괜히 우울하고 할 때 짜증날 때 질문하면은 왜 그러세요 하고 아이들보다 더 잘 받아줘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로봇은 소비는 못하죠. 돈을 쓰는 것, 건강의 시장을 로봇이 아플까요? 아니요. 네, 고장나면 사람이 고쳐주겠지만 결국은 아파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 있는 로봇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식을 사람이 소비를 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소득으로 오는 소비가 직업이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내 이미지, 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를 하면서 나 이렇게 멋있게 살아 하면서 그거를 내가 무엇을 하는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는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이걸 자랑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것을 결국 돈으로 캐시블로 받기도 하고 그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본인들이 팔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소비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거를 평균 선입견을 갖고 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냥 당연하듯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결국은 큰 대기업에서도 리뷰라는 것들로 우리가 포인트를 받고 결국은 저희가 소비하면서 자랑을 해서 그거를 돈으로 캐시백을 받잖아요. 저희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요즘은 대기업들도 많은 회사들도 이렇게 유통을 빠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게 저도 많이 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일을 누구든지 저희 소비자들이 꼭 권리를 찾아가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병원에서 살리고 오래 살려고 건강기능식품 먹으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100세 시대, 120시대 막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파이프라인이 우아하게 파이프를 잘 해서 네트를 잘 짜다 보면 나중에 결국 내가 시간을 조금 쓰면서도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아까 건강시장이 엄청 크다고 했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네스트레리언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 자동차,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보다 큰지를 좀 비교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성에서 어마어마 큽니다. 그러면 시장성이 이 큰 거를 놓치고 갈 필요는 없죠. 가져가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선택할 때 이 5년 후 나의 인생의 책에서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만족하고 산다면 나는 만족하는 5년 뒤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첫 번째,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았고요. 두 번째, 결국 뭔가 누군가 아팠을 때나 아니면 남편이 좀 일자리 못했을 때 나는 뭔가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결국은 여자들은 배우지 않고 내가 도태되고 성장하지 않은 모습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유니시티를 선택하는 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제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5년 뒤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더플런으로 기업 소득으로 통할 수 있는 시장성을 볼 수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은 내가 꾸준히 한다 보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성을 볼 수 있었던 게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뭐 야쿠르트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닭가슴살 이런 것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리고요. 뭐 이런 여성 쓸 수 있는 생필품 이런 것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회사라고 생각해요. 자, 121년 역사를 가진 제약회사이고요.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제약회사와 달랐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들이 이렇게 출시하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쓰시죠? 따지나요? 안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책으로 100년 동안 역사를 써낸 책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엄마의 항암과 엄마를 케어하면서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유니시티라는 이 회사가 결국은 이 탈리도마이드 독일의 그루렌탈 회사에서 약의 부작용 때문에 저희 회사는 천연의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었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게 돼서 결국은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약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결국 엄마는 암이 아닌 그 약의 부작용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결국 병원이랑 약에 의존만 하다가 의외로 그런 질병보다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제품에 대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은 다 똑같지만 배합이 저희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아무나 섭취를 하고 임산부나 아니면 노인 허약체질 병원에 다니신 분들까지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공신력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버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자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전에 대학병원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까. 그럼 가면은 여기서 2-3시간을 운전해서 갑니다. 병원에 가서 대기 시간만 1-2시간을 대기를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10분을 옵니다. 근데 그 10분 동안에 뭔가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피검사나 검사한 거를 진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약을 드세요 라는 정도고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까지지 부작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질 않으세요. 근데 여기 봤더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물어보고 잠은 자요? 스트레스는 받나요? 요즘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 그러게 이래서 아팠구나.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라는 거를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내 몸의 대사 내가 지금 생활 습관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지금 질병 내가 지금 이게 아파서 약을 먹고 해결하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니시티의 철학, 5스텝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크게 와닿던 철학이었습니다. 대부분 아프신 분들은요, 80-90%가 물을 안 드세요. 저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커피 마시죠. 네, 차 마시죠. 그리고 뭐 음료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에너지 음료. 드링크를 먹다 보니까 나 물 먹고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건 물이 아니에요. 결국은 차도 그냥 차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하고요. 술은 물을 더 뺐습니다. 근데 저는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으면 물을 먹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 남편도 나 물 많이 먹어. 술을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셔야 되고요. 이뇨작용인 차를 드시면 한 잔 더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만 잘 드셔도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스텝에서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할 때 활성산소가 나와요. 근데 저희의 질병은 90%가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근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의사 선생님이 살 빼래. 그러니까 막 엄청 러닝을 뛰다가 무릎이 나가. 그리고 막 열심히 운동하다가 면역이 떨어져서 막 방광염이 오고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 몸에 맞게 근력이랑 유산소 운동을 많이 웃으시네요. 많이 뛰셨나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유니시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클렌즈예요. 자, 저는 주부예요. 자, 저희 세탁기 있죠, 세탁기. 세탁기 넣고 물 하고 돌린 다음에 세탁기 한참 쓰면 사장님들 빨래 깨끗해서 그 통돌이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통돌이 세척은 어떻게 하세요? 안 하세요? 요즘은 클렌즈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세탁기도 청소해야 됩니다. 찌꺼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주부들은 그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를 해도 그 안에 곰팡이가 또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닦아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맨날 거칠 씻고요. 맨날 찍어 바르면서 속은 청소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세탁기도 10년 쓰면 정말 안이 더러워가지고 갖다 버려서 새 거를 사잖아요, 저희가. 근데 사장님들이 여기 제일 20대가 제일 어릴 거예요. 자, 20년을 살았어. 근데 우리가 변은 보죠.
그리고 땀도 흘리고 어쨌든 이런 배출을 하고 화장실을 가는 이유는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지겠어요? 아니에요. 다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10년, 20년 쌓였어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겠어요? 네. 네. 그래서 클렌징을 하라는 건데 나 건강해, 나 깨끗해요. 그럼 똥은 왜 쌉니까? 그냥 달고 사시죠. 노폐물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클렌징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초를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클린을 안 하고 기초 영양만 넣고 내가 안 좋은 부분만 영양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도 안 나고 더 건강을 좋게 하진 않고 이게 좋은 거야 많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여서 클렌징만 제대로 하셔도 70, 80%의 건강을 찾아가시니까요. 이 5스텝을 제대로 하셔야 이 스텝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나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던데 이걸 안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내가 그거를 습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대사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환자들, 아프신 분들, 자,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제일 처음에 나 소화한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네. 나 소화하는데 그래서 소화제를 많이 찾으세요. 자, 똥이 안 나와. 화장실을 못 가. 아니면 막 뭘 먹었더니 계속 막 설사를 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사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피곤해 죽겠어. 아니면 잠이 안 와 죽겠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간에 대한 무림입니다. 네, 막 부어. 나는 물만 먹어도 부어. 뭐예요? 네, 신장입니다. 그거를 대사를 해주는 게 엔지겐, 유산균, 리버, 큐텐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의 대사를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사만 해도 저희가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사를 하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장이에요. 자, 변비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쵸? 네. 막히신 분이 많다란 말이에요. 막히면 어디로 터져요? 위로. 위로 터지고 피부로 터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장이 중요하고 장은 면역의 7, 80%예요. 그래서 장이 제대로 클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몸의 어느 곳곳에서 독소들이 돌아다니고 그게 피로 가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장 클린 정말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변을 쌓는 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온 찌꺼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말 제대로 꺼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세탁기에 이렇게 하수 물 빠지는 거 있죠? 네, 물이 빠지고 찌꺼기가 빠지면 그 하수구 저희가 막 솔로 청소하나요? 새 걸로 갈아요. 근데 저희 창자 꺼내서 새 걸로 가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제품군을 찾아서 드시면은 저희가 더 건강한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환경이에요. 저희가 결국은 다 종이컵 쓰시죠? 네. 안 쓰신 분 없습니다. 플라스틱 이것 때문에 너무 말이 많아요. 하루 한 장을 먹는다 이 정도로 저희가 환경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피, 폐, 혈액, 탯줄, 아이들 그래서 요즘에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너무 많은 모르는 질병들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클리어스타트 팩이에요. 이게 장청소예요. 근데 요즘에는 똥 빼는 틱톡이 너무 많지만 저희는 중금속 그리고 경피도 그리고 기생충 알까지 빼주어서요. 똥만 빼는 게 아니라 소장에 완전히 불용성 식인종 섬유질로 흡착해서 싹 빼주다 보니까 이 면역이 살아나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참 기생충이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쁘게 생겼지만 기생충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회를 좋아했고 육회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한 7개월, 8개월 먹었을 때는 한 번 나오더니요. 이게 한 번 클린이 되니까요. 지금은요. 전날 먹으면 바로 다음날 나와요. 기생충이. 그만큼 깨끗하니까 빨리 빼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디톡을 그러니까 클린 제품은 평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좋은 것만 먹고 살 수 없고 좋은 환경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클린은 웬만하면 우리가 나가서 외식을 해도 돈 10만 원 씁니다. 근데 내 몸에 깨끗이 청소하는 그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 장내 미생물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다 째고 났어요. 제한테도 그래서 밑으로 못 나가지고. 근데 이런 미생물이 엄마의 질, 자궁에서 애들이 받아서 나온대요. 그리고 모유에 있는 그런 이 락토 그런 균들을 모유에 다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거를 환경을 주지 못했던 제가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피부절이 생기고 비염이 생기는 게 그때부터 제가 잘못 아이들을 키워놨다는 거죠. 왜냐면 항생제를 맞고 수술했는데 젖을 물렸어요. 그러면 그 젖이 온전하게 건강한 유산균에 그런 균들이 있는 젖이었을까요? 네, 그런 균들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장이 안 좋아졌고 설사를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모르고 내가 물젖이다, 참젖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클린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 장에 있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내가 안 좋은 것을 먹었을 때 잘 밀어내고 좋은 것을 먹었을 때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세븐이에요.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 근데 더 중요한 건 장은 아까 뭐랬어요? 면역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행복 호르몬 이런 도파민을 생성하는 게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의 이런 정신적인 뇌질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ADHD 아이들이 요즘 많아요. 왜냐면 음식물로 아이들이 정제된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요. 뽀로로 다 먹여서 키웠죠. 그럼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그런 거 먹이고요. 좀만 울면은 젤리, 네, 사탕 정말 많이 먹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시중에서 아이들이 먹다 보니까 같이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리 이런 것들이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혈관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날씨가 또 요즘에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엄마가 암 환자셨잖아요. 그 전에 원래 고혈압 환자셨거든요. 고혈압을 결국은 약으로 해결하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암화됐다라는 걸 이 속에서도 알게 됐는데 결국 이 혈관이라는 게 암은 질병이 걸리면 우리가 환자로 바로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다 신경을 쓰고 계속 지켜보는데 혈관이 솔직히 고혈압약 먹는다고 저희가 신중하게 엄마 괜찮아? 뭐 신경 쓰고 이러시나요? 아빠 당뇨약 드신다고 막 우리 아버지 당뇨약 이런 신경 쓰시나요? 아니요. 안 쓰세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게 혈관 질환이에요. 그만큼 무서워요. 왜냐면 결국은 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이 혈관 질환이고요. 요즘은 아이들부터 너무 남녀노소 어려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김수미의 연예인도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혈관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더 심각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약을 어떻게 섭취할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광양자 치료인데 이게 자기 피를 빼서 깨끗이 클린을 이제 해서 다시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가 저희가 12만 7천 킬로예요. 그쵸? 근데 찌끔 뺀다고 해서 이게 깨끗하게 될까요? 그래서 얘를 10번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은 20번 몇백씩 하거든요. 그러면 몇 천을 써서 피를 클린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정말 이거를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클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C+가 있어요. 저는 이게 식이섬유를 해서 저희가 이런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이런 치매 부분이 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약의 부작용으로 치매로 많이 가는데 결국은 이 치매를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죠. 저희 엄마가 아프실 때 암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 이러다가 치매 걸릴까봐 무서워. 암으로 돌아가실까봐 무서워가 아니라 치매 걸려서 니네 고생시킬까봐 나 니네 못 알아보고 죽을까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무서워하고 정말 걸리기 싫어하는 질병인데 이런 것들도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니까 결국은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약보다는. 그러면 저희가 함께 가는 게 오메가랑 클로로파워예요. 저희 오메가 순환을 시키려고 많이들 드시죠. 네. 혈관이 중요하다. 순환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C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시중에 나오는 것들보다 저희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냐면 어쨌든 효과 효능이 있는 걸 드셔야 되잖아요. 효과 효능이 있는 거는 결국은 1000 이상이어야 돼요. 한
함량이, 그리고 EPA 1100, DH 550 2대1 비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량을 비교하시고 선택하세요. 왜냐면 요즘 화장품들도 다 함량 비교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내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이 함량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클로로 파워. 전 요즘에 이걸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등한시했다가 여기 5대 영양소도 들어가지만 영양소가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통증 있는데도 빨리 잤습니다. 예, 영양소가 채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피를 맑게 해주는 도움을 역할을 주다 보니까는 꼭 같이 시너지게 3개 세트를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먹지만 마시고 이렇게 피부에 바르시고요. 제가 이렇게 바르니까 우리 딸도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자기는 덕지덕지 더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을 어쨌든 청소하시고 오세요. 저거 올린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오세혈관. 내가 좀 더 빠르게 좋아지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찐덕찐덕 피가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모세혈관의 셀룰라 에센셜 플러스 팩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이오시 천연 드시는 방법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셀룰라가 많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모세혈관을 해결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큐티 신장을 좀 도움을 주다 보니까는 혈관벽, 그리고 우리가 대사를 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깨끗이 클린을 하고 건강해졌는데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 저 다이어트는 언제 돼요? 이 배는 언제 들어가요?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다이어트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많이 알아보는 게 이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뭐 한약, 양약,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알아보시거든요. 영상 하나 보실게요.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모두 환자의 체형과 상관없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의 처방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식욕 억제제 외에도 다양한 약을 함께 처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약인지 알았습니다. 처방 도중에 비슷해요. 처방 전에 공통된 똑같은 성분의 약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약이 아니라 그래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살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약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먹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또 넣은 거예요. 항스탄제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1세대 항스탄제인데요. 이 페니렐린은요, 부작용이 졸립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흥분된 거를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이런 약을 써주셨겠죠. 근데 이 항정제는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식욕 억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항정제는 나는 대로 된 거죠. 자기 목적대로 쓰이기 아니라 식욕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작용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5곳 병원 모두 형 정신적 의학부 식욕 억제제를 처방했고 우울증, 간질, 당뇨 치료제, 이뇨제, 소화제, 감기약 등 다양한 약을 함께 처방했습니다. 흉흉하다는 나라는 박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위험한 약을 부작용 없이 잘 집어넣어야 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슬아슬하게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래요,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을 가리고 약을 늘린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드시고 우울증, 막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 빼려고 먹어요, 알면서도. 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드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찾아가면서 살 뺀다고 해서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제품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관을 깨끗이 하면서 호르몬을 잡아주면서 내 스스로 먹지 않게,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 먹게. 저 또한도 진짜 라면 너무너무 좋아했고, 햄버거 진짜 좋아했고, 치킨 좋아했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가끔 먹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맛있게 막 하염없이 먹진 않아요. 그리고 초콜릿 이런 거를 정말 몽쉘을 한 통을 한 박스를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당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또 교육을 듣다 보면 안 좋다고 계속 들으면 내 뇌가 그거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밀어내기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은 살을 빼면 뭐라 그래요? 너무 많이 빠지면 야, 너 얼굴 못쓰겠다. 그만 빼. 막 이 소리 하죠. 제가 49kg까지 뺐을 때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몸매는 호리약창한데 얼굴은 열나 못생긴 거야. 그래서 그만 빼라는 했는데 인스타에서 살을 뺐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으로 연결이 됐고 도대체 뭐 먹고 이렇게 이쁘게 빠져라고 했었고요. 심지어 저는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제가 가슴 수술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쪼그라지거든요. 살이 많죠. 네, 이거는 여자들만이 아는 건데.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 이런 부분이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꾸준히 지금 어쨌든 저희는 여자들 꾸준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니시티마서 너무 행복한 게요. 저도 고무줄 몸무게예요. 좀만 먹어도 확 찌고 좀 신경 쓰면 빠진데 내 몸을 내 스스로 다이어트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내 방법을 찾아가서 먹을 땐 먹다가 좀 관리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평생 하는데 내가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셔서 그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이렇게 살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제일 좋은 게 요즘에 뭐래요? 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가 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인슐린 저항성으로 다이어트도 되지만 정말 우리의 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리셋을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요즘에 소유 연예인들이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식단 보세요. 아침에 저렇게 챙겨 먹고 점심에서 고기 사다 먹고 저녁에 막 삼겹살도 사다 먹어서 맨날 어떻게 먹어요. 그쵸? 가격도 엄청 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간편하게 챙겨서 공복 시간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레몬즙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요 이 배고픔은 짜증나게 아니라 행복하게 배고픔을 느끼게 해줘요. 네, 행복 호르몬을 생성을 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공복을 즐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C+로 드시면서 음식 드시면 돼요.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드시면 되고 저녁에 좋은 지방을 굳이 내가 비싼 걸 사지 않고 막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이 LC베이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저희는 또 이런 다른 제품들하고 믹스해서 드시면 맛도 정말 죽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찾아가셔서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만성피로 요즘 다 피곤하잖아요, 그쵸? 에너지는 요즘에 뿌리기만 해도 사람이 된다는 정도로 사람들이 드시기만 해도 눈이 떠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에너지를 그 대학 사장님이 15포까지 먹어봤다고 해서 제가 8포까지 먹어봤습니다. 오늘 어제 근데 진짜 안 피곤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해보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한두 포 막 많이 먹어도 3포 정도 먹었는데 이렇게 2포씩 이렇게 8포 먹어본 적 처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맑아요. 이러면서 더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에요. 네, 맨날 이게 어느 순간 술을 먹으면 몸을 제어를 못하고 본인이 되게 지쳐해서 항상 술자리에 장인어른이랑 술 마시는데 혼자 쓰러져요. 근데 지금은 부작용이긴 하지만 근데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에너지를 빠지지 않고 꼭 챙겨가요. 해외를 가든 뭘 하든. 네,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삶의 질을 그렇게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대박인 게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저희 팩도 바르긴 하지만 정말 이 에너지를 빠르지 않아서 여기 항산화가 정말 비타민이 많거든요. 피부가 밴들밴들합니다. 그래서 제품 활용하시면 시너지가 2배로 3배로 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기초 영양, 탄력 영양 정말 제품이 좋은 거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저희 집에 놓고 활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다 도움이 되고 굳이 병원 가기 전까지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 나가서 병원을 가야 될 일이면 가야겠죠. 뼈가 부러지거나 진짜 뭐 더 이걸로 해결을 못하면 근데 그만큼 도움을 많이 줬던 제품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아셔서 좀 약보다는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칼슘도 요즘에 칼슘 때문에 많은 질병이 생기잖아요. 147가지는 안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받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이 안 되면 이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재수 없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한테. 네. 생활비를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일해? 남편 이렇게 돈 주는데 왜 일하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돈이 쓰면 쓸수록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거 아니잖아요. 300 받을 때 있었고 500 받을 때 있었고 700 받을 때 있고 1000. 근데 300 있으면 300 쓰고 500 있으면 500 쓰고 1000을 쓰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만큼 쓸 일이 생기고 그만큼 더 가치 있는 데 쓰고 더 좋은 거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사실은 저는 애를 셋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이 줄 수 있는 게 양분이 크면 좋겠죠. 네. 근데 저희 유니시티에서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일이면 안 했습니다. 네, 1,000만 원 소득이었으면 그럼 나 일 안 하고 그냥 근데 받아 쓰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받던 보상은요 그 이상 더 나아가서 내가 삶의 질과 누군가 나눌 수 있는 보상까지 줄 수 있는 보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취 보너스 보세요. 제가 1,000만 원을 벌지만 1억 못 모아요. 그 돈 다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일시불만으로 다이아몬드가 1억을 버는 겁니다. 월급 외에. 전 이것도 비전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전 PD 직급입니다. 근데 요즘 여자들이요 40대 나가서 돈 벌면요 많이 벌면 300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더 벌까요? 아니요. 더 줄겠죠. 그래서 200벌이 하는데 300벌이 하는데 찾지 400, 500 이런 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결국은 소득은 줄고요. 근데 저희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이곳에 있어서 열심히 내 건강을 챙기고 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면 소득이 이렇게 따라오겠다라는 비전을 보면서 이 사업을 보상을 더 크게 보고 큰 보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나가서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투자를 최소 3,000원 하는데 그건 그냥 버리는 돈. 근데 이러도 어쩔 수 까먹는 돈. 나머지 소득을 취할 거는 이제 벌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건강은 또 잃어요. 네,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나올 때도 돈 마이너스 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저희는 건강을 챙기면서 그거를 소득으로 가져가고 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보상 자체가 그냥 돈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이 남다르다는 거. 그리고 저는 엄마와 여행을 할 수 있는 꿈을 이뤘던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함께 여행 가면 솔직히 밑바닥까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자고 먹고 하다 보면 그럼 이게 성격들도 나오는데 여기는 참 좋은 분들과 에너지 좋으신 분, 긍정적이신 분들 함께 그리고 같은 방향을 가는 분들하고 함께 여행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저에게 주는 것들이 대단하다는 거. 요번에 나트랑 너랑 나랑 같이 가자. 네, 혼자 가지 마시고. 근데 이게 결국 요번에 호텔을 빌려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여행은요 가면요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저희 유니시티 여행이에요. 그래서 꼭 가실 수 있게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셔서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니시티의 최고의 장점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밖에 안 키웠어요. 책이란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책 보라고 하고 그리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제가 불만이 많았던 건 내 자신 스스로면서 남 탓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래서 시어머니가 이래서 뭐 엄마가 아파서 이런 남 탓을 했던 제가 이 시스템 속에서 저를 찾아가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바꾸게 하고 긍정을 찾아가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었어요. 이 속에서 시간을 쓰라는 대로 썼고요. 돈을 쓴 게 아니라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큰 이제 세미나 랩이나 그리고 1박 2일 저희 오늘 1박 2일이잖아요. 1박 2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4명이 성장하는 시스템이 너무 행복했어요. 겉은 유니시티의 제품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4명까지는 결국은 저희가 지식을 쌓고 배움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나아가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넓어지고 커지더라고요. 자, 애들 학교 보내죠? 네. 공부시키죠? 왜 시키세요? 훌륭한 사람들은 왜? 부모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돼. 그래야 얘가 이걸 좀 잘하고 살 것 같아. 그리고 이 단계 대학원도 갔으면 좋겠고 더 유학도 갔으면 좋겠고 왜 그래요? 그래야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여기도 참석해라, 1박 2일 와라, 글로벌 세미나 컨벤션 와라 하는 이유들이 경험해본 리더 사장님들이 결국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내가 시간을 써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않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나눌 수 있는 환경. 제가 뭐 우리 봉사를 언제 하겠어요? 애새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곳에 있다 보니까는 이런 봉사도 하고 바다에 나가서 같이 해양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일을 하면서 매번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쌓이고 유니시티가 쉬워요?
네, 어려울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이래요. 왔다 갔다 쉬울 때도 있고. 그랬을 때 내 마인드나 내 생각이 무너질 때 잡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문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건강이 그냥 이 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유니시티 시스템이 더 매료가 돼서 저는 이 사업을 놓지 않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함이 너무 커졌고요. 이 감사함이 저희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들, 뭐 유니시티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커졌어요. 그냥 단순히 유니시티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함이 커져서 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내 생각이 바뀌니까 주변도 바뀌는구나. 예전에 쟤 왜 안 바뀌는 거야 하고 탓을 했는데 내가 바뀌니까 주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Probably not trying as hard when I was younger with grades. Not taking chances. I wish I knew what I really wanted to do earlier. That I didn't stick to dance classes when I was growing up because I love to dance, but I just missed out on a lot of technique. Not following my dreams earlier in life. I wish I knew when I was younger how wonderful I was. Having not appreciated being young when I was younger. Not listening to myself at times in life when I should have. Maybe not paying attention, more attention when I was younger. Being frightened of so many things when I was younger. Trusting people too much and too long when they've let me down a few times. Not having followed my dream to be an entertainer when I was younger. That I didn't do all the things that I wanted to do, like going into acting much earlier. 네, 사장님들 저도 어쨌든 저희 엄마와 헤어지면서 되게 후회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보고 이제 강의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엄마가 줬던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서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내 삶을 또 찾을 수 있게 또 엄마가 아팠지만 나는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미루면 결국은 그걸 놓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하는 이 옥시 부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옥시 부인전을 이제 시작한 드라마인데 노비가 양반이 되었어요. 근데 이 노비가 결국은 양반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여기 노비의 아씨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게을러.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비가 다 배우고 책을 읽고 아씨 대신 다 해줬던 거예요. 노비라. 그러니까 이 노비는 너무 지식도 풍부하고 계속 본인이 했던 그런 배움들이 결국은 양반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노비가 나 노비니까 안 해. 나는 내 상황이 이래서 안 할 거야 라고 했다라면 이 양반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저는 유니시티를 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저는 하나하나 나아지고 있는 제 자신한테 만족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으면 좋은 기회 때 크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쌓아가다 보면 행운이 와서 저한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요? 서울에서 2025년 컨벤션이 있습니다. 정말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는 기회예요. 가까이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요. 엄청 반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남편은 이혼하자고도 했었고요. 부모님은 울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싸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었던 건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단계도 뛰어넘어야 했었고요.
내가 원하고 내 스스로 제가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저의 원하는 삶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본인의 삶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 엄마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그걸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후회하기 싫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내가 방법을 찾아가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제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는 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본인 꿈을 찾아가는 큰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